LIG 넥스1이 유도무기와 레이더 등의 개발, 양산 경험을 토대로 미래 국방 기술을 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LIG 넥스1은 성장, 수익, 기술, 안정을 올해 경영 방침으로 삼고 우주항공과 수송드론, 자율주행, 3차원 프린팅 등 미래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연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실제 전체 임직원 3,2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연구원이며 그중 석박사 비중이 60%에 달한다. 단일 방산 기업으로는 최대이자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보유 중이다. 이와 함께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근접방어무기 체계 2및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되는 통합전자전체계의 성공적 개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무기체계가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정비기술 역량 확보는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은 현재 운용 중인 골키퍼 장정비의 성공적 수행으로 국내 정비 능력을 확보했지만 기존 운용 장비 대비 성능 개량 등의 지속적 후속 군수 지원 확대의 어려움으로 대체 무기체계 확보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3월 31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대공, 대함 위협으로부터 함정의 최종 단계 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접방어무기 체계 2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LIG 넥스1은 대함미사일 및 항공기, 고속 침투정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방어하는 최첨단 장비인 근접방어무기 체계의 장정비, 체계 통합 역량을 확보해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해군 주도로 실시한 근접방어무기 체계인 골키퍼 항해 수락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 이번 시험 성공에 따라 LIG 넥스1은 시스템의 체계 통합과 시험 평가는 물론이고 적시 후속 군수 지원 능력 등의 기반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LIG 넥스1은 국내 유일의 30mm 골키퍼 장정비 사업 경험을 통해 확보한 전문 인력과 전용 정비 시설,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향후 근접방어무기 체계 이 사업의 국내 연구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2016년에는 방사청과 골키퍼 장정비 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에는 원제작사인 네덜란드 탈레스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정비 기술과 경험을 이전받았다. 이후 2019년 초부터는 장정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미 생산본부의 골키퍼 전용 장정비 시설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이를 통해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군, 협력 강화를 통한 국내 정비 기술 획득 및 부품 국산화에도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LIG 넥스1은 KF-X에 탑재되는 국내 최초의 전투기 내장형 통합전자전체계 EW 스위트의 시제품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제작해 납품했다. 새롭게 선보인 통합전자전체계는 KF-X 개발 일정에 맞춰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 및 규격화 등을 거친 후 양산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합전자전체계는 레이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방해, 교란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체프, 플레어 등의 전자전탄 살포를 통해 적의 위협을 교란, 기만하는 최첨단 장비다. 현재 LIG 넥스1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기술품질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통합전자전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2. 한국의 생존 무기 미사일 개발 역사. 미국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닉슨 독트린을 한국에 적용시켰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닉슨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감군과 한국 국방력의 증대를 병행 추진하였다. 나아가 이 논리는 한국 안보의 한국화를 달성하는 지표로서 한국군의 역량 증대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추가 감군도 가능하다는 논리도 내포하였다. 우리의 국방력 상당 부분을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해 우리에게는 자주 국방이 절실해졌다. 1969년 발표된 닉슨 독트린은
한국 등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과 무기들을 감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직접 무기를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을 느꼈다. ADD는 출범 당시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이 주요 목표였다. 북한이 공격을 해오면 그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고, 그게 바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ADD는 극비리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기획하고 선진국의 미사일을 모방해 성능을 개량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1974년 ADD는 미국 지대공 미사일인 나이키 허큘리스를 모델로 국산 지대지 미사일 백곰 개발에 착수했다. NH는 1965년 미국으로부터 들여와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던 미사일이다. 지대공을 지대지로 바꾼 백곰의 외형은 NH를 그대로 베꼈지만 추진기관 등의 성능은 개선했다. 1978년 4월 백곰은 시험 발사를 마친 뒤 그해 9월 충남 태안의 ADD 안흥 시험장에서 공개됐다. 엄청난 불기둥을 뿜으며 발사된 백곰은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다.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착수한 지 4년 만에 미사일 제작 기술을 갖게 된 것이다. 백곰의 사거리는 180km다. 전방 지역에서 발사하면 북한의 평양을 타격할 수 있고 모델이 된 NH보다 40km가 더 길다. 백곰 미사일의 개발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미사일 기술 보유국이 됐다. 백곰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현재 각종 유도 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우리나라가 극비리의 백곰 개발에 성공한 뒤 이를 공개하자 주변국들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핵개발과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고, 소련은 한국의 핵개발을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변국들 가운데 특히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것 아니냐며 미사일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백곰 개발에 참여했던 안동만 한서대 항공전자공학과 석좌 교수는 백곰을 공개하자 얼마 후 미국 정부가 파견한 7명의 사찰단이 ADD를 찾아와 어느 나라에서 들여온 기술인지를 캐물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의 미사일 개발 중단 압력을 받은 한국은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했다. 1979년 우리 정부는 사거리 180km 이내, 탄도 중량 500kg 이내를 내용으로 하는 미사일 개발 지침을 마련했고, 미국은 이에 동의했다.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고도 불리는 미사일 개발 지침은 이렇게 생겨나게 됐고, 이후를 몇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는 800km까지 사거리가 늘었다. 백곰 탄생 후 시험 운영을 위해 초기 생산 물량은 육군 부대에 배치됐다. 하지만 백곰 개발 다음 해인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등 복잡한 국내 사정 때문에 본격 양산되지 않아 결국 전력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군사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는 미국의 압박에 미사일 개발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1983년 10월 북한의 버마 아웅산 테러를 계기로 전두환 대통령은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지시했다. 이렇게 다시 시작된 것이 현무 프로젝트다. 현무는 사방신중 북쪽을 지키는 상상 속 동물이다. 이미 백곰의 차기 버전인 백곰-2의 미사일 설계도와 기술 자료, 중요 부품 등이 있었기 때문에 1985년 9월 공개 시험 발사에서 북방의 수호신, 현무의 개발이 완성됐다. 백곰의 개량형인 현무-1은 미사일 개발 지침에 따라 사거리는 180km였지만 백곰보다 명중률 등이 향상됐다.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은 미사일 분야의 도약기를 맞는다. 1997년 ADD는 지대공 미사일 천마를 선보였다. 사거리가 10km인 천마는 궤도식 차량에 실려 발사된다. 차량에 탑재된 레이더는 20km 이내의 적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고,
목표물이 10km 이내에 들어오면 천마가 타격을 한다. 천마의 개발이 완료되자 ADD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 사람이 직접 발사체와 미사일탄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적 항공기를 타격할 수 있는 휴대용 미사일을 2003년 개발 완료했다. 신궁이라고 명명된 이 무기는 사거리가 7km이며 개인이 휴대, 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나 헬리콥터, 함정에도 탑재가 가능해 운용 방법이 다양하다. 국방부는 2012년 4월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300km급 탄도미사일 현무-2A를 전격 공개했다.